할아버지는 휴대폰이 더 재미있나 봐요. 미니보다 휴대폰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6살 손주의 이 한마디가 64세 이기만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횟수 150회, 사용시간 7시간.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는 것도 스마트폰이었던 그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화장실에서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가족과 식사할 때도 알림음이 울리면 조건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새로운 병, 포모 증후군 FOMO 신드롬입니다. 피어 오브 미싱 아우트, 즉 놓칠까 두려운 마음이 만들어낸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죠. 아침 7시, 이기만 씨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듭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나며 그의 하루를 시작시킵니다. 밤새 울린 카톡 단체방 알림이 37개, 친구들의 SNS 글이 수십 개, 그리고 주식 커뮤니티 소식까지. 세수도 하기 전에, 아침 인사도 나누기 전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입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이기만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동창회 단체방에는 어제 저녁 모임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웃고 있는 친구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리고 자신은 없는 자리. 어제 다 같이 모였다고? 왜 난 몰랐지? 마음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주식 커뮤니티로 넘어가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번 주식 올라탄 사람들 다 돈 벌었다는데 나만 놓친 거 아냐? 수익률 자랑 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적금에 만족했던 자신이 갑자기 바보 같게 느껴집니다. 눈으로는 글자를 읽지만 가슴은 서늘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혼자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포모 증후군, 즉 피어 오브 미싱 아우트, 놓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화장실에서도 휴대폰을 놓지 못합니다. 양치를 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스크롤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내가 여보, 아침 먹어요. 라고 부르는 소리도 흘려듣습니다. 지금 투자 관련 중요한 글을 읽고 있거든요. 식탁에 앉아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 앞에서도 휴대폰을 옆에 두고 수시로 확인합니다. 여보, 밥 식어요. 라는 아내의 말에 응하고 대답하지만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더욱 심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광경 속에서 이기만 씨도 자연스럽게 화면에 빠져듭니다. 창밖 풍경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온통 다른 사람들의 소식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옆에 개인 휴대폰을 놓고 수시로 확인합니다. 동료가 이기만 씨, 이 자료 검토 부탁드려요라고 말해도 네, 잠깐만요라며 휴대폰부터 확인합니다. 마치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확인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서로 농담도 하고 회사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화면에만 집중합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침묵만 길어집니다. 오후에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이 종목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들도 맞아, 나도 어제 샀는데 벌써 10% 올랐어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기만 씨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할 것 같은 강박이 밀려옵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급하게 증권 앱을 켜서 그 주식을 삽니다.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그냥 놓칠까 두려워서. 하지만 구매 직후부터 후회가 밀려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충동 구매였을까? 퇴근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니 대학 동기들이 골프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은 골프를 전혀 못 치지만 왠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나도 골프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 옆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아내의 질문에도 그냥 그랬어라고 성의 없이 대답합니다.
지금 중요한 뉴스를 읽고 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도 이기만 씨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수시로 확인합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조건반사적으로 화면을 봅니다. 아빠 휴대폰 좀 치우고 밥 드세요. 라는 아들의 말에 잠깐만,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야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남의 삶 구경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정말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밤이 되어도 휴대폰은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끝없이 스크롤을 내립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확인하느라 잠을 못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은 계속 연장됩니다. 다음날 아침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밤새 놓친 소식들을 따라잡으려 합니다. 마치 끝없는 경주를 하는 것처럼 계속 뛰어야만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문제는 더 큽니다. 포모 증후군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나만 빠질까봐 하는 마음이 결국 충동적인 소비, 무리한 투자, 불필요한 인간관계까지 끌어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삶으로 밀려갑니다. 이기만 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라하느라 자신만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세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남들이 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고, 남들이 가진다고 하면 갖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진짜 놓치고 있는 건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내 옆의 사람들, 내 삶의 평온입니다. 아내와의 대화, 아이들과의 시간,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가상의 중요한 것들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6살 된 손주 미니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라고 말하며 이기만 씨의 손을 잡아 끕니다. 하지만 이기만 씨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응, 미나. 할아버지 잠깐만 이거 보고. 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미니가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기만 씨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니가 조용해진 것을 느끼고 이기만 씨가 고개를 들어봅니다. 미니는 소파 한편에 앉아 그림책을 혼자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같이 놀자고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기만 씨가 미나, 할아버지랑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봅니다. 미니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는 휴대폰이 더 재미있나 봐요. 미니보다 휴대폰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이기만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손주보다 휴대폰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기만 씨는 문득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어봅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보니 대부분이 음식 사진이나 스크린샷들입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더 내려가 보니 몇 달 전 미니와 찍은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사진 속에서 미니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기만 씨 자신은 사진을 찍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환하게 웃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이기만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모임이나 투자 기회가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을 잃는 거였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놓칠까 두려워했던 것들은 대부분 가짜였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모 증후군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일요일, 이기만 씨는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두고 온전히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소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나눈 대화가 이렇게 재미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미니와 함께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알림들을 보니 대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놓쳤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것들이었죠. 오히려 하루 종일 휴대폰 없이 보낸 시간이 훨씬 더 값진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미니의 웃음소리, 아내의 따뜻한 말, 가족이 함께 나눈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기만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찾는 대신 창밖을 내다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사할 때는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고 오롯이 음식 맛에 집중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찾는 손이 움직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휴대폰이 더 재미있나 봐요. 몇 주가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더 잘 왔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요즘 여보가 많이 달라졌네요. 라고 말하며 웃었고 아이들도 아빠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기만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포모 증후군은 우리를 끝없는 불안 속으로 밀어넣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것들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이기만 씨는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필요할 때만 목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의 소중한 사람들과 순간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